수학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상수 2는 약 2.718 정도의 값을 가지고 있는 무리수이고 흔히 오일러의 수로 불리웁니다. 이 수를 정의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 한 가지로 수열의 극한을 이용한 방법이 있습니다. A1, A2, A3 이런 식으로 계속 진행되는 무한수열 AN에 대하여 그 일반항이 1 플러스 n분의 1의 n승과 같이 정의되어 있을 때 그 수열의 극한값, 즉 자연수 n이 무한대로 갈 때 1 플러스 n분의 1의 n승의 극한값을 2로 정의하는 것이죠. 여기서 일반항 an이라는 값이 가지는 의미는 n분의 1년마다 n분의 100%의 이자를 받는 예금 상품에 들었는데 이자가 재투자된다는 가정을 할 경우 1년 후 예금액이 원금의 몇 배가 되었는지를 계산한 수치입니다. 예를 들어 A1은 2가 되는데 이것은 1년마다 100% 이자를 받을 경우 1년 후에는 예금액이 원금의 2배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한편 A2는 2.25가 되는데 이는 6개월마다 50%의 이자를 받을 경우 1년 후 예금액은 원금의 2.25배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n이 높아질수록 이자 지급 횟수가 많아지고 재투자에 따른 복리 효과로 원금 대비 1년 후 예금액의 비율이 오르게 되는데 n이 무한히 커진다고 해서 이 값이 무한히 커지지는 않고 2라는 상수로 수렴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사실인지 알려면 이 극한값이 존재하는지 즉 주어진 수열 AN이 수렴하는지 따져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단조 수렴 정리를 이용할 수 있는데 그 내용은 단조이고 유계인 수열은 수렴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수열이 단조라는 말은 수열이 증가수열이거나 감소수열인 경우를 말하는데 증가수열인 경우는 모든 n에 대해서 an 플러스 1이 an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를 말하고 감소수열인 경우는 모든 n에 대해서 an 플러스 1이 an보다 작거나 같은 경우를 말합니다. 그리고 수열이 유계라는 말은 어떤 실수 m이 있어서 모든 n에 대해서 an의 절대값이 m보다 작은 경우입니다. an이 무한대나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정리를 이용해서 위에 2를 정의하기 위해 사용된 수열이 수렴하는지 여부를 따져봅시다. 수열의 n번째 항인 1 플러스 n분의 1의 n승을 이항 정리에 따라 전개시키면 이렇게 됩니다. 앞에 두 항의 합은 2가 되고 분모의 팩토리얼들을 앞으로 보내주고 n분의 1 제곱 형태에서 제곱을 나눠서 표현하면 이런 형태를 유도할 수 있습니다. n분의 n은 상쇄시켜주고 나머지 분자 분모에 곱해진 수의 개수가 같으므로 순서대로 묶어주면 각 항을 이런 분수들의 곱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묶어준 분자 분모를 달리 표현하면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수열의 n번째 항에 대한 식을 전개해 보았습니다. 이제 수열의 n 플러스 1번째 항에 대해서도 전개를 해보겠습니다. 이항 정리에 의해서 이렇게 전개되고 앞에 두 항의 합은 2이고 분모의 팩토리얼들 를 앞으로 보내고 그리고 n 플러스 1의 제곱 형태를 나눠서 표현해 줍시다. 이런 형태를 유도할 수 있고 분모 분자에 n 플러스 1을 상쇄시켜주고 분모 분자에 곱해지는 수의 개수와 같으므로 역시 이들을 묶어서 생각해 봅시다. 같은 요령으로 이들을 달리 표현해주면 결과적으로 수열의 n 플러스 1번째 항에 대한 식을 이런 식으로 전개시킬 수 있습니다. 이제 이 두 항의 대소관계가 어떨지 따져봅시다. 일단 전개된 형태에서 첫 번째 항의 크기는 같고 나머지 항들에서 차이나는 부분은 1에서 빼주는 수의 분모에 있는 수가 n과 n 플러스 1로 차이가 납니다. 1에서 n분의 1을 빼주는 것보다 1에서 n 플러스 1을 빼주는 것이 더 클 것입니다. 더 작은 수를 1로부터 빼기 때문이죠. 따라서 전체적으로 계산하면 수열의 n 플러스 1번째 항은 n번째 항보다 그 값이 큽니다. 그러므로 주어진 수열 an은 증가수열이고 증가수열은 곧 단조수열의 일종입니다. 다시 수열의 n번째 항에 대한 식을 전개하면 이런 형태가 나왔던 것을 기억합시다. 각 항에서 팩토리얼 분의 1 형태로 나오는 부분 뒤에 곱해지는 수들은 모두 1보다 작습니다. 따라서 전체의 합은 이것보다 크지 않습니다. 그런데 또 이것은 이것보다 크지 않습니다. 부등식 좌우변에 분모가 증가하는 속도를 보면 좌변은 곱해지는 수가 점점 커지지만 우변은 분모에 곱해지는 수가 일정하므로 더해지는 수가 점점 작은 비율로 감소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SN을 이와 같이 정의합니다. 그리고 SN-2분의 1 SN을 계산해 봅시다. 이는 이것에서 이것을 뺀 것이므로 1-2의 n승분의 1이 됩니다.
즉 Sn-2분의 1 SN의 결과인 2분의 1 SN은 1-2의 n승분의 1이 되고 양변에 2를 곱하면 SN은 2-2분의 n-1승분의 1이 됩니다. 그리고 모든 n에 대해서 이것은 2를 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위 부등식에서 이 부분이 1 플러스 SN에 해당합니다. SN이 2를 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으므로 이 부분은 3을 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결과적으로 모든 n에 대해서 1 플러스 n분의 1의 n승은 3을 넘지 않습니다. 이것은 수열 an이 유계임을 의미하고 앞에서 증명한 바에 따라 an은 단조 수열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단조 수렴 정리에 따라 이 수열은 수렴합니다. 그런데 또 일반항을 전개시켰을 때 형태를 보면 1에서 빼주는 수들이 n이 커짐에 따라 점점 0에 다가가게 되고 결국 전체 합은 팩토리얼을 분모로 하는 항들의 합에 점점 다가갑니다. 여기서 첫 번째 항을 0팩토리얼분의 1로 보고 두 번째 항을 1팩토리얼의 1로 본다면 이 극한은 n을 0부터 무한대까지 증가시키며 n팩토리얼분의 1을 합한 무한급수 형태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 둘은 같고 이들이 2를 정의하는 두 가지 방법이 됩니다. 이번에는 2를 또 다른 방식으로 유도해 보려고 합니다. 함수 fx가 a를 밑으로 하는 지수함수라고 해보겠습니다. 이 함수의 x에 대한 미분을 생각해 봅시다. 이것은 도함수의 정의이고 fx가 a를 밑으로 하는 지수함수이므로 이렇게 되는데 여기 이 부분은 지수함수의 성질에 따라 이렇게 분리됩니다. 분자에 a의 x승을 묻고 a의 x승은 리미트의 변수 h와 관련 없으므로 이렇게 바깥으로 빼줍니다. 결과적으로 a의 x승을 미분하면 자기 자신에다가 이런 극한값을 곱한 형태가 됩니다. 만약에 이 부분이 1이 된다면 a의 x승은 미분하면 자기 자신이 나오는 특별한 함수가 됩니다. 즉 2라는 어떤 수가 있어서 이런 극한값이 1이 된다면 2의 x승은 미분했을 때 자기 자신이 그대로 나오는 특별한 함수가 됩니다. 이 2가 우리가 앞에서 이와 같이 정의한 2와 같은 값일까요? 일단 우리가 2에 대해서 요구하는 이 등식으로부터 무엇을 유도할 수 있는지 살펴봅시다. 이 극한값이 1과 같으므로 원래 식에서 분자 분모를 바꿔도 그 결과는 같을 것입니다. 여기서 분모에 2의 h승 -1을 u라는 새로운 변수로 치환해 줍시다. 이때 h가 0으로 갈 때 u도 0으로 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2의 h승은 u 플러스 1이 되고 양변에 2를 밑으로 하는 로그 함수를 적용하면 기존의 h는 이렇게 표현됩니다. 이러한 치환을 기존 식에 적용시키면 이렇게 됩니다. 로그 함수 바깥에 곱해진 이 분모를 로그 안으로 가져오면 로그 함수의 성질에 따라 이렇게 제곱으로 올라갑니다. 결국 이런 형태의 극한값이 1이 됩니다. 양변에 2를 밑으로 하는 지수함수를 적용하면 이렇게 됩니다. 이제 u분의 1을 n이라는 새로운 변수로 치환합시다. 그러면 기존의 u는 n분의 1이 되고 u가 0으로 갈 때 n은 무한대로 갑니다. 이러한 치환을 적용시키면 이러한 형태의 등식이 성립합니다. 놀랍게도 우리가 예금의 수익에 대한 얘기를 했을 때의 수열의 극한과 같은 형태의 식이 나왔습니다. 이러한 유도 과정을 되돌아보면 2의 x승을 미분하면 자기 자신이 그대로 나온다는 사실은 이러한 형태의 극한값이 1이라는 사실과 연결되어 있고 이는 곧 2가 이러한 극한으로 표현될 수 있다는 사실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앞에서 수열의 극한으로 2를 생각했을 때 2는 이러한 무한급수와도 같다는 사실을 보았습니다. 지수함수에 대한 이야기에서 이 결론까지도 이끌어낼 수 있을까요? 테일러 급수라는 수학적 도구가 있습니다. 함수 fx가 무한번 미분 가능한 함수일 때 fx를 이런 무한급수로 표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참고로 이 표기는 f를 n번 미분한 함수를 말합니다. 마침 2의 x승은 x에 대해 무한번 미분 가능한 함수입니다. 미분하면 자기 자신이 그대로 나오기 때문이죠. 따라서 2의 x승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계산이 편하도록 a에 0을 대입합시다. 그리고 2에 대한 무한급수 표현을 유도하기 위해서 x에 1을 대입합시다. 그러면 2의 1승, 즉 2는 이렇게 표현되고 식을 정리하면 이렇게 됩니다. 우리가 앞에서 보았던 2에 대한 무한급수 표현과 동일합니다. 이로써 2에 대한 4가지 사실이 모두 연결되어서 유도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한편 이러한 극한으로 2가 나타난다는 사실을 알 때 이러한 형태의 극한은 어떻게 될까요? 분모를 n으로 통분하면 이렇게 되고 여기서 n-1을 새로운 변수 m으로 치환해 줍시다. 그러면 n이 무한대로 갈 때 m도 역시 무한대로 갑니다. 그리고 기존의 n은 m 플러스 1로 표현됩니다. 이 치환을 기존 식에 적용하면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분자 분모를 m으로 나누면 이와 같이 됩니다. 다시 분모를 분리해서 표현하면 이렇게 되고 m 플러스 1승은 이와 같이 분리해서 표현해 줍시다. m승을 분자 분모 각각에 적용하면 이렇게 되는데 1의 m승은 그냥 1이고 이 부분은 m이 무한대로 가면 2가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옆에 곱해진 이 부분은 m이 무한대로 가면 1이 됩니다. 따라서 이 전체의 극한은 2분의 1이 됩니다. 이처럼 n이 무한대로 갈 때 1-n분의 1의 n승의 극한값은 2분의 1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번엔 n이 무한대로 갈 때 1 플러스 n분의 a의 n승의 극한을 구해봅시다. 여기서 a는 1 이상의 양수라 합시다. 여기서 n분의 a를 새로운 변수 k를 이용해서 k분의 1로 치환해 줍시다. 그러면 기존의 n은 ka가 되고 n이 무한대로 갈 때 k도 무한대로 갑니다. 이를 이용해 기존의 식을 치환하면 이렇게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한 극한이 2가 되리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전체는 2의 a승이 됩니다. 다음으로 n이 무한대로 갈 때 1-n분의 a의 n승의 극한을 구해봅시다. 여기서도 역시 a는 1 이상의 양수입니다. 앞서와 같은 요령으로 n분의 a를 k분의 1로 치환하고 식을 표현하면 이런 형태가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 부분은 2분의 1이 된다는 것을 보였습니다. 그러면 전체 식은 2분의 1에 a를 제곱한 것이고 2는 곧 2의 a승분의 1이고 2의 마이너스 a승으로 표현할 수도 있겠습니다. 여기서 1-n분의 a가 1 플러스 n분의 마이너스 a와 같다는 점을 생각하면 n이 무한대로 갈 때 1 플러스 n분의 a의 n승은 a가 양수이든 음수이든 그 극한은 2의 a승이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